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은 사랑받는 사람이 자주 쓰는 말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계속 사랑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예,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랑받으면 마음이 여유롭고 넉넉해지잖아요. 그럼 여유 있는 말과 태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런 여유 있는 말 태도 중에 타인을 상처에 입히거나 불쾌하게 하는 그런 말이 있겠어요? 주로 좋은 말이 나오겠죠. 이제 그런 말을 듣는 상대는 또 그 말을 듣고 이제 호감을 드러내고 좋아하고, 그럼 이제 계속 이제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내 마음이 전혀 여유가 없는 거예요. 팍팍한 거예요. 어떻게 돼요? 내 말과 태도에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동료가 이것 좀 도와줘 라고 요청했는데, 아이고 이 사람아 지금 내 코가 석잘세 이러면서 거절하는 거죠.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팍팍한 내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투라면 사람들을 이렇게 밀어냅니다. 지금 내 마음에 여유가 없고 몇 년 동안 그랬다고 치자고요. 힘든 상황도 많이 겪고 굉장히 팍팍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말과 태도를 긴장하면서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내 말 때문에 내 생각과 태도를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거꾸로. 오늘은 이제 사람들한테 어떤 이제 사랑받고 호감을 얻는데 내 일상의 말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사실 말을 점검하는 거는 굉장히 자주자주 스스로 셀프 트레이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사랑받는 사람이 자주 쓰는 말투 첫 번째는요, 질문을 자주 하는 거예요. 여기 참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이제 습관이 되지 않으면 그렇겠죠? 질문을 잘하면 상대한테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주기도 쉽고, 대화가 일단 쉬워져요. 이제 가장 좋은 것은 대화를 독점하지 않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혼자 이야기하는 사람 비호감이죠. 아무도 안 좋아하죠. 지루하고 같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말을 탁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말하고 질문으로 저쪽 공을 이렇게 탁 넘기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또 얘기하면 또 이제 내가 받고, 이렇게 핑퐁인 거죠. 네 생각은 어때? 이렇게 묻는 습관. 상대한테 질문하는 거 상대를 존중하고 공감하는 태도입니다. 특히 대화 속에 잘 끼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질문을 사용하면 좋아요. 예전에 그 직원들이 대단히 존경했던 이제 임원분이 있었어요. 안티가 없는 거예요, 안티가. 임원이나 된 분이 다들 존경해서. 그분의 특징이 아무리 직원이 많은 자리라도 소외되는 사람 없이 하는 게 그분의 재주였어요. 예를 들어서 좀 이제 많은 인원이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그럴 경우에 대부분의 임원들은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혼자서 얘기하거나, 자기랑 친한 이제 높은 직급의 사람 이제 한 몇 명 하고만 이제 막 얘기하고 이제 이렇잖아요. 나머지는 그냥 묵묵히 밥을 먹고 들으면서 밥을 먹고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제일 끝에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있는 직원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김주임이지? 막 이렇게 물어보고, 나랑 오늘 처음 식사하는 건가? 아이고 미안하네 이렇게. 집은 어디냐, 젊은 이제 그 친구들한테 잘 보이려면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걸 내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뭐 좋아하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이런 태도가 바로 좋은 리더의 태도입니다. 좋은 어른,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내 얘기보다는 질문해주고 들어주고 여기에 더 욕심을 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랑받는 사람들은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겪어보니까 내가 손해를 보면 이제 그런 소리가 잘 안 나와요, 사실. 나의 유익과 전혀 관계없이 내가 제3자일 때는 얼마든지 하죠. 사실 쉽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사람들을 많이 이제 판단하고, 누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사람 보면 저건 아니지, 저러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는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남을 비난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젊은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근데 나이 들면서 이제 방송하면서 생각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특히 연예인들의 경우. 잘 나가다가 이제 한순간에 확 추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나가는 배우가 아니었다면 저 정도의 비난을 받을까? 이런 생각.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누구든지 젊은 개끼고 이제 실수하면 한두 번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다들 저만큼은 한두 번 실수하는데 남한테 들키지 않아서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이제 판단하고 비난하는 거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것만 해도 훨씬 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지난번에도 이제 후배 하나가 뭔가 이제 뭘 잘못해 실수를 해서 회사를 이제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속상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임을 지고 그만둔 거죠. 예전 같으면 나이가 몇인데 그렇게 일을 하냐 뭐 이러면서 야단야단 했겠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뭐 잘했다고는 못하겠는데 뭐 어쩌다 인생 살면서 한두 번 실수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지. 앞으로 안 그러면 되지. 이렇게 말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허들은 뭔가 하면요. 나한테 직접적인 손해를 끼치는 사람한테는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촬영을 자주 하잖아요. 이제 교육용 비디오를 이제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시컨 촬영을 했는데 녹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제 스텝이. 그래가지고 너무 열받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든데. 녹화가 안 돼서 다시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근데 거기 난리를 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딱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좀 쉬었다 하시죠? 라고 그냥 싸늘한 표정으로 얘기를 했어요. 담당자는 거의 미안해서 죽으려고 그러고. 근데 어차피 다시 찍어야 되는 거. 아이, 그럴 수도 있죠. 라고 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여유 있어 보이고. 근데 그게 내가 직접적인 손해를 이제 겪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안 되더라니까요. 내가 직접적으로 이제 시간과 에너지를 손해보면 참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조차, 내가 손해봤을 때조차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유를 참 이제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걸 반성을 하면서, 또 하나 이제 반대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남의 일이라고 쉽게 말할 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렇잖아요. 나랑 아무 관계 없으면 쉽게 말하잖아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화내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 사람은 직접적인 손해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 손해보다 식센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센스가 아니란 뜻이에요. 어쨌든 사랑받는 사람은 남의 실수에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말을 잘 쓰고 우리도 상황에 맞춰서 웬만하면 그런 말을 좀 시적절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해 두시자고요. 자, 세 번째. 사랑받는 사람이 자주 쓰는 말투는 위로나 격려의 센스가 있어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제일 어렵죠. 센스라는 게 막 그렇게 막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받는 이유는 사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서일 겁니다. 특히 상대가 어려운 상황에 놓였어요.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는 그게 바로 센스예요. 그 센스를 발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속뜻이 뭐냐. 무슨 마음으로 저 소리를 할까? 이걸 생각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험 공부를 하다가 어디 이제 취직시험 때문에 이제 무슨 공사 이런데 이제 시험을 보는 이제 후배가 막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막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붙는다는 보장도 없고, 이게 지금 제대로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이제 막 푸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속마음이겠어요? 불안하니까 안심시켜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말해줘야 돼요? 걱정 마, 잘하고 있어. 지금까지 잘 달려왔잖아. 아무리 잘해도 의심이 들 수는 있지. 물론 스스로. 지금은 의심할 때가 아니고 지금까지 해온 너 자신을 믿으면 돼. 믿어도 돼. 내가 옆에서 쭉 지켜봤잖아. 이렇게. 이게 바로 위로죠. 위로.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김 팀장이 이제 김 과장한테 이랬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안 봤는데 굉장히 독단적이야. 다른 팀도 좀 생각해야지 라면서 계속 딴지를 걸어서 의욕적으로 일하던 김 과장이 당황하고 불쾌하고 막 의욕이 확 꺾이려는 순간에 이제 나한테 의논하러 온 거예요. 김 과장이. 그럼 뭐라고 말해줘야 될까요? 뭐 회사의 수명과제 원칙대로 전력 질주하고 있잖아. 뭐 다른 사람 말 신경 쓰지 마.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심하겠죠. 그 사람이 겉으로 하는 말과 그 속뜻이 뭔지 그 마음을 헤아려서 대답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제대로 된 위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때 저 사람의 속마음은 뭘까, 무슨 생각으로 저 얘기를 하는 걸까 알아보려는 노력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유세민의 직장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